안녕하십니까. 리더십북 인사이트 6월 과정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최근 우리는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우주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바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우주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우리는 못하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오늘 소개할 책은 바로 잠수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잠수함은 바다 깊숙한 곳에서 함장과 승조원들이 폐쇄 공간에서 활동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아주 은밀하고 독립적으로 그리고 불확실한 속에서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그런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업들이 불확실성 속에서 어떻게 창조적인 경영 활동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많은데요. 오늘 이 책 소개를 통해서 이 책을 통해서 리더십의 인사이트를 얻어보길 기대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잠수함 리더십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쓰신 서강흠 박사님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독자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강흠입니다. 7, 8학번입니다. 해군사관학교를 졸업 후에 소위로 인관을 해서 해군 대령으로 예편을 하였습니다. 군 복무기간 중에는 주로 잠수함 분야에서 근무를 많이 하였고, 특히 저는 4년간 잠수함 함장을 역임했다는 데 대해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공부에도 조금 관심이 있어서 호주 국방대학원을 졸업하고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 줄 베른이 지은 해저 이말리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많은 감명을 받았고, 저도 그 소설 속의 주인공인 네모 선장과 같은 멋진 잠수함 함장이 되어보겠다는 꿈을 가졌었는데, 그 꿈을 실현한 행복한 남자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과 또 저희들이 준비한 질문을 가지고 잠수함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책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 잠수함을 타게 된 그런 결정적인 계기, 아까 조금 전에 좀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아무나 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결정적인 계기는 어떤 것이라고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소위로 인관했을 때는 그때 그 잠수함이라는 무기 체계가 우리 한국 해군에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소령 때 그 잠수함이 도입되게 되었는데, 그때 저는 진짜 강하게 잠수함을 타고 싶었는데, 그때는 그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운 좋게 선발이 돼서 잠수함을 타게 되었습니다. 잠수함을 타기 위해서 선발 과정을 아주 거치시고, 예. 저도 듣기에 아주 우수한 자원들만 잠수함을 탄다 그런 이야기를 있던데요. 예, 초기에는 아무래도 그 운용술이 황무지와 같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우수한 자원이라고 표현하면 좀 너무 거창하고 좀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을 위주로 선발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지원자 위주로 선발을 해서 승조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기에 잠수함을 탄다는 건 아주 특별한 사람 아니면 타기 어렵다. 그건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일단 신체적으로도 좀 우수해야 되고 또 정신적으로도 흔히 예를 들면 폐쇄공포증 같은 것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건강한 승조원들을 선발해서 승조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조원들 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승조원을 만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잠수함의 함장을 또 4년이나 하셔서 그 경험이 정말 남다르실 거라고 느껴집니다. 우선 저희들이 조금 이해하기에 저희들은 잠수함을 영화로만 좀 봐왔는데요. 예. 우리 박사님이 이 잠수함에 대해서 좀 정의를 좀 해주신다면 잠수함은 어떤 겁니까? 일단 가장 일반적으로는 수중을 주 무대로 하는 무기체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수함이 어떤 자망을 하고 또 부상을 하는 원리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잠수함은
그 수십 개의 탱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바닷물을 채우면 배가 무거워져서 자망을 하고 또 물 속에서는 탱크에 있는 물을 배출을 하면 배가 가벼워져서 부상을 하는 원리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잠수함의 뭐 종류는 뭐 아시다시피 해저 관광 잠수함도 있고 또 뭐 해저 탐사 잠수함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잠수함에 어떤 어뢰나 기뢰, 유도탄과 같은 무장을 탑재하면 네. 그것이 이제 군용 잠수함이 됩니다. 또 원자력 추진 체계를 이용을 하면 그것은 원자력 잠수함이 되는 것이고 또 거기다가 핵무기를 탑재하면 핵잠수함이 되는 것이죠. 우리 이 함장님이 타셨던 배는 어떤 잠수함이었습니까? 네, 저희 현재 오픈해도 되는지 네, 모르겠는데. 괜찮습니다. 현재 한국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입니다. 그래서 잠수함은 크게 이제 디젤 잠수함하고 그 핵 잠수함으로 구분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이고 저는 그 209급 잠수함 함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몇 명이나 이렇게 한 40여 명 40여 명. 네, 승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이 잠수하게 되면 정말 오랫동안 안 나오는 겁니까? 예, 그 흔히들 보면 뭐 잠수함을 타게 되면 필요시에 밖으로 나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대략 한 달 정도 한번 물속에 들어가면 한 달 정도 임무를 수행하고 또 한 달 후에 아마 이렇게 또 햇볕을 보게 되고 뭐 이런 긴 시간 동안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닷속이라는 건 저희들이 상상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네. 그 속에서 한 달씩 이렇게 있다는 건 정말 생경한 경험일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박사님께서는 그런 잠수함 함장의 경험을 가지고 계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리더십 책을 쓰셨어요. 예. 이런 잠수함 리더십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런 리더십 책을 써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계기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일반 독자들에게 잠수함을 보다 좀 쉽게 이해시켜드리고 또 그 속에서 생활하는 잠수함 승조원들의 어떤 애환과 노고를 통해서 일단 대한민국 잠수함 부대를 좀 더 사랑하고 격려하고 응원해주라는 그런 어떤 바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 책을 읽어보시면 그 잠수함 승조원들의 어떤 숭고한 노고와 그 뜨거운 열정을 아마 가슴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 목적은 그 젊은이들이 요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통해서 그들에게 좀 더 꿈과 포부를 심어주기 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요새 MZ 세대들은 저희보다 굉장히 힘든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어떤 뭐 취업난이라든가 또 뭐 결혼 또 뭐 주택 뭐 이런 차원에 있어서 저희보다 한 두세 배 힘든 삶을 사는데 상대적으로 비례해서 그들의 그 꿈과 포부는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잠수함 리더십의 주요 내용이 바다를 주제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바다라는 게 원래 그 좀 진취적인 기상과 도전의식, 뭐 창조 이런 개념이 막 녹아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개념을 통해서 어떤 젊은이들이 꿈과 포부를 좀 키울 수 있는 하나의 좀 방향타 같은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작가의 이야기가 기억이 나나요? 젊은 친구들에게 야망을 갖게 하려면 예. 바다를 바라보게 하라. 잠수함 리더십을 쓰는 게 이건 두 가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내가 근무했던 이 잠수함 환경에 대한 보답과 감사에 대한 표시이기도 하고 예.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친구들에게 바다로부터 뭘 좀 배워봐라. 예. 이런 메시지가 아닐까 예. 생각이 드는데요. 뭐 기왕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잠수함 리더십은 그럼 어떤 겁니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먼저 잠수함 리더십을 소개드리기 전에 저는 우리 대한민국 잠수함 부대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잠수함부대의 핵심 가치는 세 가지입니다. 꿈, 도전, 창조입니다. 네. 꿈이라는 거는 비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 60여 개국이 잠수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대한민국 해군은 43번째로 그 잠수함을 보유하게 됐어요. 비교적 늦은 편이죠. 근데 그 당시에 창설 규모도 육군으로 하면 한 대대급 정도로 이렇게 창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꿈은 그 빠른 시간 내에 어떤 해군의 명실상부한 전력의 한 축으로서 빨리 성장시키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징기스칸을 개인적으로 제일 존경을 하는데 징기스칸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사람이 꿈을 꾸면 어떤 하나의 꿈에 지나지 않지만 수천 명이 동시에 같은 꿈을 꾸면 그 꿈은 이루어진다, 현실이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 것을 아마 가슴에 새기고 그 비전에 도전하다 보니까 지금은 아마 세계적으로 한 10손가락에 그렇습니까? 뽑는 그런 모범 잠수함 운용국가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도전입니다. 근데 잠수함이 있다고 그것을 또 안전하게 운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도전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잠수함을 안전하게 운용을 함으로써 한 척의 어떤 잠수함을 소실도 안 되고 또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림 없이 잠수함을 운영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식 속에서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흔히들 보면 전 세계 잠수함 운영 국가 중에서 대부분 다 일본함은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도 그런 어떤 도전 의식을 가지고 도전한 결과 한 잠수함을 한 3, 40년 운영을 했는데 저희 해군은 아직까지 한 척의 어떤 잠수함도 소실됨이 없고 또 한 명의 인명 사고도 없이 아직까지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해군의 지금 그런 위상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창조입니다. 창조. 네. 창조는 우리나라 일본 잠수함은 장보고함입니다. 혹시 장보고함 들어보셨죠? 죄송합니다. 일본 잠수함이 장보고함인데 장보고함, 네. 예. 그 독일에서부터 직수입을 해가지고 이번함부터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대우조선소나 현대조선소에서 이제 자체 건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수십 척의 잠수함을 건조를 했고 지금 또 수출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창조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냐 하면 그 수출하는 잠수함에 대해서 그 교육과 훈련을 시키는 것은 잠수함 부대의 몫입니다. 그래서 한 3, 40년 동안 쌓인 노하우를 그들에게 전수도 하고 또 한 10여 년 전부터는 어떤 국제 잠수함 과정, 교육 과정을 개설을 해서 잠수함 보유를 꿈꾸는 그 국가의 장교들을 받아가지고 어떤 우리가 창조한 노하우를 전수를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수함 부대의 핵심 가치인 꿈, 도전, 창조가 잠수함 리더십의 큰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말씀해 주셨네요. 꿈이 있고 도전 예. 그리고 창조. 예. 이 세 가지가 이제 잠수함 리더십의 핵심 가치다. 예, 그 핵심 가치인데 네. 이제 이어서 이제 잠수함 네. 리더십에 대해서 좀 그러시죠. 설명을 드리면 잠수함 리더십이라는 거는 어떤 승조원 총원이 어떤 리더라는 개념 하에 어떤 승조원이라는 강한 자부심과 그다음에 생존성 그리고 공동체 의식으로 무장을 해서 부여된 임무를 완수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잠수함 리더십은 그 실천을 전제로 하는 리더십입니다. 또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더 이제 쉽게 한 가지씩 표현을 드리면 일단 승조원 총원이 리더라는 개념이 좀 생소하실 텐데요. 우선 제가 우리 독자들을 위해서 한번 또 제 나름대로 이해하고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보통 바다에 나가면 배를 타면 이 선장이나 함장의 절대 복종 내지는 생사권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함장과 승조원의 관계는 절대 상명하복 관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박사님께서 승조원이 모두가
다 리더다. 예. 이런 표현하니까 조금 좀 낯설어요. 예. 한번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좀 굉장히 적절하신 질문 같습니다. 근데 이제 리더십 이론에 따르면 어떤 조직의 어떤 보스나 헤드는 한 명이죠. 네. 그런데 리더는 여러 명이 있을 수 있다는 어떤 의견이 리더십 이론의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함장은 승조원 총원을 이끄는 리더고 또 어떤 작전을 책임지고 있는 작전관은 작전부의 리더고 또 기관장은 기관부의 리더인 셈이죠. 또 구성원이 한 명밖에 없는 어떤 치료를 담당하는 의무장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리더하는 셀프 리더인 셈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승조원 청원이 리더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각자 중요한 역할들이 있다.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시키는 일만 할 수 없는 각자 자기만의 고유의 역할들이 다 부여돼 있다. 이런 거죠. 그러려면 아무래도 이 승조원들의 역량이나 수준이 상당히 높아야 되지 않을까. 예, 뭐 이런 생각도 들어지는데 방금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들 병역의 의무를 하기 위해서 군대를 갈 때 뭐 육군 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잠수함을 지원해서 가는 경우는 못 봤어요. 예. 승조원은 어떤 사람들이 되는 거고 어떤 훈련 과정이 있습니까? 예. 일단 잠수함 승조원들은 지원자 위주로 선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선발된 인원은 주로 장기 근무를 하는 하사 이상에서부터 대령까지 다양한 계급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왜 수병들은 잠수함을 탈 수 없는가라는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잠수함 승조원 한 명을 양성하는데 한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수병들의 의무복무 기간이 한 20개월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양성을 해놓으면 금방 전역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아직까지 그 잠수함 승조원은 수병에게는 허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본인들이 자원하지만 계속 뭔가를 위해서 자신을 준비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예. 어떻게 보면 이 잠수함이라는 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너무 리스크하지 않을까 하는 예. 생각도 들어지거든요. 네. 우리가 기업에서도 구성원들을 육성하고 리더를 육성한다고 하지만 교육이 현장의 필요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이 잠수함 내 승조원들의 교육 방식이나 또 훈련들 좀 시사점이 있을 것 같기도 하는데 그 예. 점을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기업도 마찬가지고 군도 마찬가지고 어떤 육성 구성원들의 육성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잠수함 부대 교육 시스템은 좀 독특합니다. 먼저 교육 훈련을 통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거죠. 좀 심하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잠수함이 배에서 아니, 바다에서 임무를 마치고 오면 주로 휴식도 취하지만 대부분의 과업을 교육과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육과 훈련을 할 때 이런 인식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강한 잠수함은 훈련을 가장 많이 한 잠수함이다. 또 훈련장에 가면 이런 문구도 있어요. 이곳에서 살아남아야 전장에서 살아남는다. 라는 어떤 실전적인 그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어떤 생존성을 많이 확보하고 또 불필요한 전투적인 손실을 많이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기업도 어떤 리더들이 그 구성원들을 전문화시키고 교육훈련을 통해서 또 정예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 교육과 훈련을 시키는데 어떤 예산과 시간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크게 보면 거기에 드는 어떤 예산과 시간은 그 회사가 좀 더 한 발짝 도약하고 또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선투자금, 보험료 같은 성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같이 일하기 위해서 모인 직장 내에서도 더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잠수함을 타는 승조원들도 뚜렷한 국가관은 있긴 하겠지만 각자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저의 얄팍한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경우는 경험해보지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어떤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이렇게 느낀 적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잠수함 승조원들은 내가 잠수함을 탄다는 것 자체에 정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뭐 군인들이 한 50만 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정말 극소수의 수백 명으로 구성된 잠수함 승조원만이 정말 수중에서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국가를 지킨다는 어떤 특권의식? 그건 우월의식으로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아직까지 어찌 보면 못하고 투철한 사명감 같은 게 예. 있다. 예. 그럼 잠수함을 타면 그런 사명감이 그냥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떤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좀 만듭니까? 예. 어떠신가요? 또 아마 아까도 제가 설명을 좀 미처 못했는데 잠수함 리더십의 어떤 핵심 요체 중에 하나가 공동체 의식입니다. 흔히 저희들은 뭐 We are in the same boat, 한 배를 탔다 뭐 이런 말을 흔히 듣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잠수함 승조원들은 한 발자국 더 나가가지고 우리는 한 통 속에서 생활하는 공동 운명체다 라는 의식을 새기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잠수함이 생긴 것도 이렇게 통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이제 서로 부딪히면서 뭐 에너지원을 좁잖아요. 얻고, 예. 거기서 생기는 어떤 전우회가 위기를 극복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큰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공동체 의식이 자부심과 더불어서 그런 힘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아마 동력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좁은 통로에 부딪히면서 하는 것들이 우리가 보기엔 불편해 보이는데 예. 오히려 그런 것들이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키는데 예. 좀 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 예.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댓글에 보니까요. 잠수함에서 리더십이 어떤 방향으로 필요한가요? 뭐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아마 우리 이 성함훈 박사님도 이제 잠수함을 타시다가 이제 기업에도 좀 가셔서 예. 기업 경험도 있으시니까 저 질문에 좀 답을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잠수함 리더십이나 잠수함에서의 경험이 일반 기업의 리더십에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 예. 어떻게 활용도가 있을까, 뭐 이런 질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그 잠수함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리더와 구성원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리더와 구성원과의 관계를 제가 일단 조금 설명을 드리면 네. 우리들은 흔히 또 기차나 뭐 열차나 또 뭐 비행기나 선박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승무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유독 잠수함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승조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르네요. 네. 네. 그 승조원 할 때 가운데 조자가 짤 조자입니다. 한자로. 배를 짠다 배를 소리죠. 짠다. 그러니까 옷감을 짜듯이 그 승조원 그 구성원들이 팀워크를 뭉쳐가지고 어떤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라는 의미에서 승조원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또 함장에 대해서는 함장은 승조원, 구성원 중에 한 명이다. 그러니까 잠수함 자체가 함장의 배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배라는 어떤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파생된 게 잠수함 리더십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에서도 어떤 뭐 리더가 아니면 보스가 이 기업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 어떤 측면보다는 잠수함 리더십이 하나의 모델이 돼서 우리 기업에게 적용이 된다면 좀 좋은 방향으로 회사가 성과를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방금 말씀 들으니까 이 승조원의 의미가 남다르네요. 네. 그러니까 이 배를 엮어가고 이루어가는 게 이 승조원들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고
함장 역시 그 승조원의 한 명이다. 예. 역할이 다를 뿐이다. 이런 생각이 이 기업에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요새 뭐 이렇게 리더십이 점점 강조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뭐 다양한 리더십이 있지만 그래도 잠수함 리더십도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네. 이 잠수함 리더십이 독특하긴 하지만 예. 서로 이렇게 연결돼서 상호작용하는 것은 어떨까? 예. 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예. 소개해 주시죠.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연결의 의미가 그 21세기가 어떤 뭐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의 어떤 디지털 시대에 부합되는 어떤 연결 이런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네, 네. 근데 결국 인공지능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그 연결의 핵심은 저는 소통과 어떤 협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군의 작전도 요새 통합작전이 대세입니다. 통합작전이라는 게 어떤 제 작전 요소가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가지고 그것을 통합해서 힘을 극대화시키는 작전인데 네. 잠수함 같은 경우는 그 사물과 사물을 연결하는 측면 그리고 사물과 어떤 사람을 연결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제한을 받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연결의 주 수단이 전파인데 지금은 뭐 육상이나 우주 공간까지 전파를 통해서 다 소통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수중 같은 경우는 전파가 통하지 않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잠수함은 어떤 단독 작전이나 고립 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작전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의 연결이라는 측면에서는 그것이 리더십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수함 부대에서도 어떤 잠수함 리더십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특히 그 젊은 세대, 네. 그 MZ 세대들의 특성, 저는 그 특성을 한 세 가지 정도로 봅니다. 하나는 그 MZ 세대들은 일단 복잡한 거 싫어하잖아요. 단순한 걸 좋아하고 또 흥미있고 재미난 것을 추구하고 또 공정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초점을 맞춰가지고 어떤 리더십 핵심 역량을 좀 개발하고 맞춤식 리더십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좀 더 많이 주력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갑자기 또 궁금해졌어요. 네. 이 잠수함은 전파를 안 쏘는 겁니까? 못 쏘는 겁니까? 전파를 쏠 수도 있는데 네. 안 쏘는 거죠. 그럴 거죠. 왜냐하면 전파를 쏘면 일단 워낙 과학기술이 발달하다 위치가 보니까 다- 자기 위치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어떤 연결의 의미 없이 처음에 지시받은 대로 그대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이제 그 오래 장거리 작전을 하다, 그러니까 장기간 작전을 하다 보니까 그 잠수함의 안위를 걱정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네. 그 잠수함의 그 안위를 갖다가 확인하는 정도로 이렇게 연결하고 우리 있습니다. 살아있다, 무사하다는 예, 걸 예. 알려주는 예, 예. 흔적을 남기는. 예, 나는 살아있다. 예. 그러군요. 이게 좀 직거진 질문일 수도 있어요. 예. 요즘 기업에서도 구성원들의 업무 몰입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이제 몰입도가 떨어진다. 예. 과거 같으면 직장에 들어오면 그게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열심히 했던 시대도 있었지만 예. 지금 그걸 구성원들에게 요구하기는 예. 너무 과거 옛날 이야기고 구성원들의 기대나 관심사에 관심을 보이면서 구성원들의 업무 몰입을 촉진하는 방법을 자꾸 고민하게 되는데 이 잠수함을 타도 이 승조원들도 국가관 사명감으로 똘똘 뭉쳤다 하지만 나름대로 매너리즘도 있지 않을까 예. 또 회의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또 힘들고 또 육체적으로 피곤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걸 365일 한 달 내내 물속에 있으면 뭐 한 30일 동안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는 게 예.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박사님께서는 함장 시절에 그 승조원들의 몰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떤 활동을 좀
좀 주력으로 관심 있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잠수함에서는 일단 물밑에서 잠수함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네. 가장 신경을 쓰는 게 안전이고 생존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잠수함에 물밑에서 바늘구멍이라도 생기면 엄청나게 치명적인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잠수함 승조원들은 생존을 위해서 일단 몰입을 합니다. 몰입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본인의 생존을 예. 그러니까 근무하는 현장 자체가 그렇게 이제 환경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일단 몰입을 하고 하나의 예를 들면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내 업무에 대해서 모르는 만큼 나는 다른 승조원에게 생명의 빚을 지고 있다. 이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맡은 일을 하지 않으면 다른 승조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자기 업무를 100%가 아니라 한 200% 이상 수행을 해야 됩니다. 완벽하게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잠수함 승조원들은 자기 업무뿐만 아니고 1인 2기의 어떤 기술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다른 승조원이 그 임무를 수행 못하면 내가 그 승조원의 임무를 어설프게 수행하는 게 아니고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면 의무장은 주로 이제 함에서 치료를 담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의무장은 치료 업무 외에 그 타수 역할을 합니다. 타수라는 게 뭐냐면 자동차로 말하면 운전대를 잡는 사람이죠. 자동차야 이제 2차원 운동을 하다 보니까 비교적 운전하기가 용이한데 잠수함 같으면 항공기와 마찬가지로 3차원 운동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와 대비해서 항상 2가지 이상의 기술을 습득을 합니다. 또 하나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된다. 또 어떤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이 그 일을 한다. 는 어떤 습성이 몸에 배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기업하고 어떤 잠수함의 근무 환경은 다르지만 그런 어떤 전문성과 사명감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특히 아까 제가 좀 답이 핵심에서 좀 벗어났는데 젊은 세대들의 어떤 그 업무의 몰입성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들의 특성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복잡한 거 싫어하고 단순한 거 좋아하잖아요. 네. 우리는 뭐 그 휴대폰으로 막 통화할 때 문자 막 남기지만 그 사람들은 이모티콘 하나로 단순하게 탁 때리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단순함, 그 다음에 또 젊은 세대들은 흥미있고 재미난 거를 많이 추구하더라고요. 뭐 그런 거. 또 어떤 리더와 구성원과 사이에 어떤 공정이라는 가치, 그런 게 융합이 돼서 하나의 그 기업의 문화가 정착이 되면 아마 좀 몰입시킬 수 있는 그런 문화도 상당히 향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잠수함에서 승조원과 함장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지금 박사님 소개해 주신 내용들 들어보면 일반 기업에서 바로 구현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시해 준 게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이 공동체 의식이라는 건 매우 중요하고 나 하나가 결국은 생존을 위해서 하지만 결국 내 생존뿐만 아니라 동료 생존까지 직결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마 그런 의식이 있는데 그걸 들으면서도 이 기업도 공동체 목표가 정말 그렇게 받아들여진다면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렇게 댓글이 또 좀 올라왔는데요. 잠수함이란 특성상 리더십이라는 부분도 일반 상황과 많이 차이가 있는 듯한데 어떤 부분이 좀 더 강조될까요? 그러니까 잠수함이라는 특성하고 일반 기업의 특성에서 어떤 점이 가장 차이가 두드러집니까? 뭐 이런 질문으로도 보여지는데. 예. 뭐 잠수함이나 기업이나 또 리더가 있고 구성원이 있고 그 사이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게 리더십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일단 그 리더십이 발휘되는 분야가
잠수함은 군용 잠수함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거든요. 뭐 그런 개념이 있고 또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요새 뭐 어떤 시대가 급변하기 때문에 또 굉장히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글로벌 경영 환경 속에서 정말 기업도 생존을 해야 되고 또 성과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지만 그래도 어떤 리더십이라는 어떤 핵심 수단이 그런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공통점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갑자기 답하기가 좀 그런데요. 네, 그렇죠. 책의 이야기를 또 한번 다시 또 돌아보죠. 책에 보면 이 파트 3에 보니까 돛담배 리더십, 해군 리더십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잠수함 리더십을 하는데 과연 또 돛담배 리더십과 해군 리더십은 어떤 건지 어떻게 좀 비교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지 우리 독자분들에게 생소할 것 같지만 또 이런 기회가 아니면 또 들어보기 어려운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 돛담배 리더십이라는 말도 제가 이렇게 만든 말입니다. 이게 돛담배 리더십과 해군 리더십은 바다 리더십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근데 그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쉽게 말해서 돛담배 리더십은 그 선장인 뱃사공만 잘하면 모든 게 만사오케이죠. 그러니까 돛담배 리더십은 그 뱃사공이 어떤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배경으로 해서 그 승객을 안전하게 이송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이제 카리스마 리더십과 좀 유사하죠. 근데 해군 리더십은 협력적 리더십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이 막 엄청나게 발달하다 보니까 그 배의 규모도 굉장히 커졌죠. 항공모함 같은 경우는 10만 톤이 넘거든요. 거기서 근무하는 그 병사들도 5천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임무도 굉장히 다양해졌거든요. 그래서 함장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잘한다고 해서 그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나온 것이 협력적 리더십입니다. 협력적 리더십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협력적 리더십은 일단 구성원과 끊임없이 소통을 해야 됩니다. 소통을 하다 보면 신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신뢰를 바탕으로 권한을 위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리더는 또 그 구성원들이 어떤 자발적으로 그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협력적 리더십이거든요. 그래서 협력적 리더십이 저는 실패한 사례를 한 가지 예를 들면 그건 세월호 참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 같은 경우는 출항할 때부터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출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잠수함 함장처럼 선장이 출항 준비가 됐는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자체도 확인도 안 되고 또 구성원들도 자기 업무를 되게 방기한 셈이죠. 그래서 출항을 한 상태에서 바다에서 위험 상황이 초래되면 그래도 함장은 최소한의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고 또 구성원들도 그 자기의 맡은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함장이 제일 먼저 좀 도덕성이 상실된 상태에서 탈출을 하다 보니까 구성원들도 우왕좌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월호가 아마 최소한의 어떤 협력적 리더십이 발휘됐더라면 그 피해를 아마 최소화할 수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배만 탔다고 그 리더십이 발휘된 건 아니다. 예. 그렇게도 들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 요새 이렇게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또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리더하고 구성원하고 정말 빨가벗고 끊임없이 소통하고 그 신뢰가 형성이 돼야 그 권한도 위임받고 또 부여된 업무에 몰입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해군이나 잠수함 이게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어떤 상황이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이 어찌 보면 이 잠수함 리더십, 해군 리더십을 훨씬 돋보이게 만들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나 이제 우리 기업들도 예. 우리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 생존 경쟁 이상 치열한 경쟁 속에 있거든요. 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은 자연 환경보다 더 치열하고 더 예. 매서운 예. 경쟁 환경 속에 있는데 그러려면 이런 승조원같이 훈련되고 공동체 의식에 똘똘 뭉쳐 있고 공유된 리더십, 협력적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공동 목표를 해 나간다 한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예. 우리 박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들었어요. 그래서 이 질문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파트 4에 가보니까 이 잠수함 리더십의 실천 사례를 13가지를 들어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우리 독자들도 이 13가지 한번 보시면 잠수함 리더십의 약간의 맛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우선 그 내용 중에서 예. 잠수함 제가 인상 깊었던 건 이 잠수함 승조원들에 대한 훈련, 또 육성 이런 게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박사님이 오늘날 우리나라 기업들의 구성원 육성에 도움이 될 만한 뭐 사례라든지 경험 하나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육성이라는 것은 그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일단 교육과 훈련의 목표는 구성원들을 어떻게 전문화시키고 네. 또 정의화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 스스로가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내가 전문가가 돼야 되겠다. 적어도 전문가가 되는 목적이 나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내 동료들에게 최소한 피해를 끼치지 않고 내목을 하는 차원에서 저는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하나 들면 잠수함 승조원들은 잠수함 승조원 수첩이라는 것을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아, 승조원 수첩. 예, 네. 승조원 수첩이 제 손바닥만 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자기가 해야 되는 어떤 직무부터 시작해서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또 느낀 사항이나 노하우나 또 그 선배들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노하우 이런 것이 깨알처럼 적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조원들은 그 잠수함 수첩을 자는 시간 외에는 항상 이렇게 가슴에 넣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승조원 수첩을 보고 숙지하고 또 숙지하고 그래서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손때 묻은 잠수함 승조원 수첩이 그 잠수함을 움직이게 한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거든요. 또 이제 재미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한 10여 년 전에 동해에서 저희 해군이 적 잠수함, 그 꽁치 어망에 걸린 잠수함을 노획한 적이 있습니다. 아, 네. 그때 이제 조사를 하던 와중에 적 잠수함 승조원의 수첩이 발견돼서 거기서부터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듯이 어떤 그 기업에서 어떤 그 육성 차원에서 교육하고 훈련한다는 그 개념 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전문가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되고 또 기업의 리더는 그가 그렇게 몰입할 수 있도록 또 여건을 조성해주고 또 격려해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혹시 박사님께서 이 시간이 되면 꼭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 아니면 또 미처 못한 아쉬운 이야기 있다면 말씀할 수 있는 기회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좀 많은 욕심을 가지고 여기 출연을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좀 준비한 거에 한 10분의 1도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요. 이제 과연 어떤 이제 잠수함 리더십이 어떤 우리 기업을 하시는 리더들한테 어떤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가라는 차원에서 조금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과연 내가 이끄는 기업이 어떤 핵심 가치가 정립되어 있는가, 또 그 가치가 정립되어 있더라도 현재 우리 시대적인 어떤 조류에 맞는가라는 것을 한번 체크해 보라고 권고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전역 후에 어떤 기업에 임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협력사를 방문을 하게 됐는데 저는 그 기업의 사훈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훈의 주요 내용이 즉시 한다. 그리고 될 때까지 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야,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저 회사의 특성상 저 사원이 맞는가.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 사원 자체가 얼마나 그 권위주의적이면서 마치 뭐 개발도상국 시대의 그런 사원 같았거든요. 물론 그 사주의 의지가 담긴 사원이지만 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는데 그 회사가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걸 하나 강조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나는 어떤 리더인가, 또 나는 리더이기 전에 보스가 아닌가, 또 리더라도 포장된 유사 리더가 아닌가, 또 내가 리더라고 한다면 어떤 리더십을 구사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본인에게 물어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어요. 물론 리더의 어떤 덕목 중에 뭐 경험과 전문 지식과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저는 도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 지식하고 경험은 스스로 노력하면 배양할 수가 있지만 도덕성은 개인의 노력 외에 어떤 구성원들의 어떤 신뢰와 그 평가가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잠수함 리더십이 좀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누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리더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때 저는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리더라는 사람은 책임지는 사람이다. 책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비록 위임된 권한에 대한 책임이더라도 그걸 회피하지 않고 책임을 질 때 그 구성원들은 정말 리더에게 무한 신뢰를 보낸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바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측면에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리더들은 한번 쭉 체크를 해보시라고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박사님께서 두 가지 인사이트를 좀 공유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바뀌고 있고 또 그 안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데요. 리더의 똑똑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는 이미 지난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승조원의 이런 탄탄한 공동체 의식이나 또 상호 연결되어 있는 이런 잠수함 리더십에서 인사이트를 얻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지고요. 일단 오늘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우리 서강은 박사님께 감사드리고요. 네. 네. 자, 오늘 우리 독자 여러분 모시고 잠수함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하나만 더 또 네, 좋습니다. 네. 제가 욕심이 좀 많아서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더 is 리더. 그러니까 리더라는 거는 책 읽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책 읽는 사람이 리더다. 그러니까 어떤 리더십의 그 핵심은 저는 인격과 인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인격과 인성을 가장 손쉽게 함양할 수 있는 거는 독서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서를 통해서 또 남의 간접 경험을 배우고 또 교훈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리더분들은 좀 독서를 많이 하시라고 이렇게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잠수함 리더십에 정말 우리 박사님께서 10%밖에 이야기 못했다 하는 게 정말 공감이 되는데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정말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정말 많았는데 다 그렇지 못했어요. 그나마 독자들의 몫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책 한번 기회 되시면 꼭 보시길 권해드리고요. 오늘 참석해 주셔서 의견도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진행된 이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의견 또 다양한 제언들 있으면 여러분 환영합니다. 메일로 의견 주시면 답변 드리거나 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뤘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추천 도서 있으시면 또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매월 진행되는 리더십 인사이트에서 저희들이 저자분 모시고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수함 리더십 서강은 박사님 모시고
오늘 진행한 리더십 북 인사이트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